한밤의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형님 김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내 시장 코스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지만 분명 나의 종목도 함께 신고가를 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만 올라가는 건 아닌지, 나의 종목은 또 내려가는 건 아닌지 참 힘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오른다 해서 내 종목이 같이 오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투자 방식이 있고 간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나 혼자서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종목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굳이 꼭 어떤 특정 종목을 사시지 말고 지수를 추종하는 간접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을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상품을 매매를 해야 될까요?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증권사 혹은 은행, 금융사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이런 지수 추종하는 상품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 봤었을 때, 직접 또 하고 싶다 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요. 인버스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곳에 베팅하는 상품도 있고 내려가는 곳에 베팅하는 상품도 있어요. 자,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금융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 상품 중에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지수가 떨어지면은 수익이 나는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는데 5년 전만까지 하더라도 이런 인버스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인버스라고 하는 이 투자 상품에 좀 지식이 생기고 인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부를 하고 늦게 아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돈이 되지 않아요. 아마 최근에 그 인버스라는 상품을 인지하시고 인버스에다 투자하신 분들께서 수익이 아닌 손실이 많이 갔을 것이고 현재도 진행 중일 거예요. 제가 작년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인버스 얘기를 하십니다. 또 지금 곱하기 2가 되어서 이제 곱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락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 물론 이 부분은 단기간 안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 상품을 투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물론 분할 매매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할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주가 자체가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장기 투자 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정말 무엇을 준비해라? 인버스 상품이 아닌 레버리지 상품, 지수를 추종해서 올라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라고 좀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함께 보아드렸던 종목이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마지막 종목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좀 마무리 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방송을 끝내고 가는 길에 제가 노란 톡방을 봤는데 대표님께서 SK바이오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대단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뒤에 국내 이슈 먼저 체크해 드리고 난 다음에 SK바이오팜 보면서 어제 좀 못다한 이야기 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국내 이슈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2990.57포인트로 3천선 고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등락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과 건설업주가 시장을 주도했고 의료정밀 종이목재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0.83% 오르면서 985.7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섹터별로 살펴보면 운송장비 부품, 건설, 운송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섬유, 의류, 종이목재, 통신장비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지 시간으로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을 끝으로 지난해 11월 3일 치러진 대통령과의 의회 선거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진짜 일단락된다는 것입니다.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달러는 더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를 수 있는 반면 공화당이 계속 상원을 장악하면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지아주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2달 넘게 이어진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락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전반에 안도감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조지아주 선거를 하루 앞둔 새해 첫 거래일 1% 넘게 급락했는데 월가 공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는 지난 11월 대선 이후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S&P 500 옵션을 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변동성이 커질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몇 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조정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부터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한 민주당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에 나설 것이고 미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도 지속되면서 세금 인상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차트 분석 방법과 국내외 전략을 전수해 줄지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이자 진짜 미남인 차미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일 신고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돈을 들고 와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신고가가 계속 가고가 있고 뉴스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장밋빛뷰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주식시장에 새롭게 참여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모든 분들이 예스 할 때 노를 외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시장은 지금 상승을 진행되고 있다.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올해 1월 달까지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제, 오늘 강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 양이틀간에 벌써 4%가 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듯 차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SK바이오팜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SK바이오팜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SK바이오팜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거 얘기했냐면, 자, 왜 어제 주가가 갭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을까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랬었죠. 이런 부분도 좀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 10월 5일 날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가 13만 8천이라고 하는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그 당시에 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26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락을 합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멈춘다? 바로 지난 10월 초에 만들었던 가격 13만 8천 원 근방까지 내려와서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더블 바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쌍바닥이죠, 쌍바닥. 자, 바닥이 하나가 있고요. 바닥이 두 개가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자, 물론 SK바이오팜에 대해 가지고 SK바이오팜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출 관련해서 어떠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분명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면 과연 언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될까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예요. 물론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신기술, 신용어, 기술 용어를 쓰면서 이 SK바이오팜에 대해 가지고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단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 근데 매수해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돼?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어디서 힌트를 찾아야 될까요? 과연 누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그 누구도 없어요. 누가 얘기해 주군다?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이죠? 네. 자,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차트의 언어로서 이야기합니다. 야, SK바이오팜을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 나는 있잖아. 14만 원대가 오면은 대단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거야 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언제? 10월 5일 날 저점을 만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13만 8천 원인 게 아실 거예요. 그럼 주가가 있잖아요. 하락하고 난 다음에 어느 가격대까지 올라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주가라고 하는 녀석이 자, SK바이오팜은 상장하고 26만 원대까지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어디를 깨고 싶지 않아요? 13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를 깨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얘기했었죠. 우리에게 언제? 10월 달에 SK바이오팜을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께 얘기를 했어요. 야, 있잖아. 나는 13만 8천 원 깨고 싶지 않아. 이 근처에 오면은 매수할래?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갭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시장 자체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상승하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갭 하락을 합니다. 갭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종가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하락 마감이죠. 양봉이긴 하지만 양봉을 가장한 음봉이었죠, 어제. 자, 그 시장에서 뉴스는 나옵니다. SK바이오팜이 왜 주가가 빠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야, 기관 투자자가 팔았어. 오케이,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어제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자, 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시사해주는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어제 기관 투자자가 매도량이 대단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갭 하락을 하고 음봉 마감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뉴스에서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SK바이오팜 이 아이는 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14만 원 근처까지 왔었을 때 외바닥 쌍바닥 만들면서 야, 나는 14만 원 근처에 오면 올라갈 거라고 힌트를 줬고 갭 하락 나오고 그 힌트를 인지한 선수들은 어제 갭 하락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땡큐. 네, 땡큐 하고서 샀죠. 기관이 팔건 누가 팔건 누가 사건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누구의 힘이 강하냐는 얘기죠. 자, 일단 SK바이오팜은 어제 시초가 출발할 때 갭 하락하면서 시가를 만든 메이저들은 나는 하락할 거야 라고 시가를 갭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야, 나는 그 더 이상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메이저가 의사를 표현했죠. 함께 분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갭 하락 출발해서 14만 9천 원에서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14만 9천 원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30분 동안 의사를 딱 표현해 줍니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14만 9천 원의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죠.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하다가 밀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럼 대표님, 그럼 SK바이오팜은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그거는 매 순간 차트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SK바이오팜을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 자,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초기 상장 시 SK바이오팜이 지난 7월 2일, 작년 7월 2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7월 2일에 상장했을 당시에 물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SK바이오팜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 손해예요. 그런 종목이 SK바이오팜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98,000원 저점에서 상장 출발해서 4일 동안 올라가서 26만 원대 고점 26만 9천 원 만들고 빠졌습니다. 이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가, 이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점을 만들고 누구만 돈을 벌었어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만 돈을 법니다. 이 최근 4일 동안 상승한 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만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하단에 보이시죠? 외국인 순매수 거래량 보여주죠. 자, 순매수 거래량 보면 외국인만 이 고점에서 물량을 다 털고 나와버리고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다 뭐예요? 손해난 종목이 바로 SK바이오팜이죠. 물론 기관 투자자는 제외합시다. 아시겠어요? 이 종목을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SK바이오팜을 투자하신 분들 다 손해인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다음 지지라인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하락을 했는데 멈춤 포인트가 지난 10월 2일이었고요. 이 포인트 13만 8천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3만 8천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자, 그런데 올라간데 이 종목이 빵빵빵 신고가에서 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은 최고가 26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26층에 사람 있어요. 그죠? 그 다음 25만 원, 25만 원에도 사람 있습니다. 자, 22만 원, 23만 원, 21만 원, 20만 원에 다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사람 있어요. 무슨 사람이에요? 손해난 사람밖에 없어요. 자, 내가 메이저라면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메이저라면 지금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자, 18만 원, 20만 원, 21만 원, 25만 원까지 전고점 향한 이 가격대까지 한 방에 들어 올릴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메이저라면 과연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가 16만 원인데 이 아이를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25만 원 전고점까지 바로 올릴까? 자, 노란 톡방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답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세요? 아, 그때 우리 SK바이오팜에 대해서 펜트하우스도 있어요. 네,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자, 고가에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한번 답변 안 올라가죠? 그쵸? 내가 메이저라면은 이 종목 안 올라갑니다예요. 자, 2번 정답 잘 적어주고 계세요. 이 종목 안 올라간다죠. 이거 왜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면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시청자분들? SK바이오팜 지금 사신 분들에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메이저한테 좋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예요. 그럼 SK바이오팜이 주가가 앞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자,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매수보다는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SK바이오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제가 오늘 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5일선, 11선, 21선 다 위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동평균선이요. 자, 위에 다 존재하고 있죠. 자, 21선, 11선, 5일선, 61선까지 해가지고 이평선이 다 위에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야, 이 종목을 5일 동안 투자한 사람, 20일 동안 투자한 사람, 60일 동안 투자한 사람 다 모두 뭐예요? 손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무슨 심리가 발동하겠어요? 자, 손해를 줄이기 위한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올라가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 누군가가 물량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종목이에요. 계속 분봉을 보면서 당일의 분봉을 보면서 주가가 언제 어느 순간에 꺾일지를 봐야 돼요. 오늘 분차트 함께 보시면요. 함께 보시면 이 종목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주가가 어제 개파락 출발해서 올라갔는데 자, 20MA 저항이죠. 뭐 현재 차트는 30분봉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분봉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종목 자체는 지금 현재 자, 60MA, 120MA 저항을 갖고 있죠. 오늘 20MA 뚫고 갔어요. 자, 그런데 내일 당장 주가가 올라간다 한들 16만 3천 원이라고 하는 60MA의 저항 포인트, 16만 7천 원이라고 하는 120MA에 대한 저항 포인트, 그리고 지난
최근 12월 달 동안에 17만 원을 지지 저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횡보를 하면서 이 가격대에 매물대가 있으면서 이 곳을 뚫을 것이냐 못 뚫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죠. 자, 여기서 수급이 엄청난 매수 수급세가 들어온다면 주가가 17만 원을 상승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17만 원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이 종목은 언제라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가 저점 대비 주가 올라온 거 놓고 본다면 자, 저점 기준으로 상승 1파, 2파, 오늘 2파까지 만들었고요. 내일 뭐가 나와요? 상승 3파가 마무리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 주가 자체가 고가 행진을 가는데 전일과 금일 상승폭을 키우는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으로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14만 9천 원대까지 빠져가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15만 원, 16만 원대까지 고점 만든 다음에 다시 하락할 때는 14만 9천 원대 깨지게 되면 지난 10월 달에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13만 원대까지 다시 하락을 만들 것이고 그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지 못했을 때는 다시 10만 원대까지 아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게 돼요. 제가 메이저라면 내가 마켓메이킹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SK바이오팜은 저는 가격 밀어버립니다. 자, SK바이오팜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께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SK바이오팜을 핸들링하는 메이저고 마켓메이킹을 한다라면은 저는 SK바이오팜을 10만 원 아래까지 내려 까버릴 거예요. 왜? 이 종목 20만 원, 21만 원, 25만 원, 26만 원에 매수하고 있는 저기 위에 펜트하우스에 계신 분들 손절해야 되겠죠. 그죠? 25만 원, 26만 원. 네, 지금 손실폭이 얼마나 될까요? 손실폭이 거의 50% 가깝게 육박할 거예요. 40% 넘게 손실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17만 원, 18만 원에 사신다 하시면은 최소 못해도 20% 가깝게 손실 중에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손절할까 말까 고민 중이죠. 그리고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내려주게 해야 되겠죠. 누가? 내가 마켓메이킹 한다면 어떻게? 그분들 확실하게 의사결정하게 해줘야 되겠죠. 어떤 의사결정? 손절 시켜버리고 저는 아래에서 매집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킬 겁니다. 왜? SK바이오팜이 좋은 회사이고 훌륭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종목을 그렇게 핸들링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요. 내가 메이저라면 과연 주가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의 투자의 모토가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라고 재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집은 마켓메이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메이킹을 하는 이유 자체는 분명히 상승 모멘텀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것까지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왜? 메이저가 알아서 포장을 할 거니까. 아시겠어요? 메이저가 상승 모멘텀의 그 가치를 판단하고 마켓메이킹을 한 이후에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켓메이커들이 매집이 완료가 되고 이제는 출발할 거야 빵! 할 때 시그널을 보여주고 눌림이 왔었을 때 우리는 그 종목에다 숟가락만 올리는 거예요. 매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매집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시간에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가 매집이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가치를 또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또 매집에 대한 주가의 시장 변화에 따른 무엇이 잠정 손실률도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자, 어제 저녁 방송 마무리하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SK바이오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제가 일부 시간에 어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저는 지금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방송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잠시 전화 말씀 듣는 시간 동안에 우리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또 여기에서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들으면서 노란톡방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후련하시다라고 우리 시청자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어제 많이 SK바이오팜 때문에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도 홀딩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취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추가 상승이 내일 한 번 더 기대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좀 수익을 좀 더 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 시간에 그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께서는요. 자, 노란톡방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또 많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참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TV 방송을 하기 직전에 노란톡방을 통해서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했어요. 왜 오늘 금일 시장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제가 차트 흐름을 봐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제 정확하게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 3시 때 미국 시장이 2시 15분경에 급락에 대한 저점을 만들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좀 시장을 좀 읽어드렸어요. 자,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해서 크게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에 대한 영향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새벽 3시에 코멘트를 남겨드렸는데 또 그 글을 보시고 오늘 시초가에 코스피 시장이 개파락한 거에 대해 가지고 또 편안하게 안심하게 매매를 하셨다는 또 답글도 봤고요. 여튼 제가 많은 이야기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어제는 제가 상한가 가는 종목까지 추천해서 드렸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또 노란톡방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상한가 맛좀보자님께서 워닝 머티리얼즈 매수가 36,700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10월 말 저점 기준 상승 3파동을 마무리하고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점을 찍고 양도치로 마감했는데요. 정배열 이평선으로 상승세 이어갈지, 상승분에 대한 조정 흐름 나올지, 오늘 종가와 매수가가 비슷하신데요. 주가 전망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 머티리얼즈. 네. 대표님, 워닝 머티리얼즈 무엇하는 회사인가요? 라고 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대요. 워닝 머티리얼즈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저에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좋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 나면은 나에게 좋은 회사인 거죠. 물론 좋은 회사겠죠. 상장 회사니까.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 근데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언제 어느 가격에 사야 될까?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투자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제한적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죠.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LG전자에 할 수도 있고, SK하이닉스에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에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얼마의 기대 수익률이 올까, 혹은 잠정 손실률은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수치화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베팅을 해야지 그게 올바른 투자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내가 진입할 타이밍, 가격,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을 보유해야 될까,
기대 수익률은 얼마일까? 잠정적인 손실은 얼마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러시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으신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해라? 올 현금화 하시고요. 올 현금화 하시고 공부부터 하세요. 제가 지금 이 방송 시간 동안 시청자분과 소통하면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싫은 소리 한 자리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저를 무엇을 믿으시고 시청자분들 노란톡방이 되든 방송이 됐든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거 해놨는데 매도 어디서 해야 돼요? 손절 어디서 해야 돼요? 익절 어디서 해야 돼요?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네? 아니, 본인이 정말 힘들게 번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을 누구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죠.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가서 물어보고 저기에 가서 물어보고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물어보고 이게 뭐 하는 거세요? 물론 뭐 제 돈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이죠. 뭐 제 돈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힘들게 번 돈에 대해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어느 누군가가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전문가가 혹은 뉴스에서 이 종목 좋을 것 같아. 그래? 살까? 풀빵.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그게 무슨 투자예요. 좀 반성들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봐드리고 있는데 제가 종목을 봐드리는 만큼 혼을 낼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는 준비한 뒤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니, 오늘 매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주가 상승했어요. 신고가 갔습니다. 나 그거 수익 안 챙겨도 괜찮아. 왜? 그 수익이 진짜 여러분들의 진정한 수익이겠습니까?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카지노 도박장을 안 갔을 뿐이지 지금 하고 계시는 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고 도박이에요. 똑바로 기준을 갖고서 매매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약간 혼을 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요. 앞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 가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대입을 해서 한번 보세요. 저는 차트의 정석을 이야기하는 거고 정석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입해서 응용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만약 그게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방송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워닝 머티리얼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스는요, 오늘 주가의 캔들 모양 조금 전에 우리 용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뭔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움직임 봅시다. 자, 다 차치하고, 자, 오늘 하루 움직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함께 볼게요. 지금 노란 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요게 보이는 게 무엇으로 보이는가요? 자, 어떤 모양으로 보이신가요? 네, 어떤 모양으로 보이세요? 자, 대표님의 추상 같은 질타의 얼음. 자, 이제 녹으셔도 됩니다. 우리 노란님. 자, 얼음 땡. 네. 자, 십자가 도치 캔들. 맞아요. 십자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자, 우리 시청자 배우신 분들께서는 도지라고 하는 표현을 적으셨어요. 자, 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도지입니다. 이렇게. 예. 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 도지고 뭐고 몰라. 아니, 도지가 뭔지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몰라요. 몰라도 돼요. 아니, 어디 나가가지고 뭐 내가 이런 용어 많이 압니다. 뭐 자랑할 일 있어요? 몰라도 돼요.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주식 21년 차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상.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 이미지를 깎아먹을지언정 시청자분들께서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면은 그게 대단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여쭤봤더니 자연스럽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십자가. 자, 보시는 거 맞습니다. 십자가 맞아요. 지금 십자가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십자가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산에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이제 집중해서 같이 보십니다. 자, 산에 갔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졸라맨이 딱 여기에 서 있습니다. 졸라맨이 여기서 딱 어깨에 폼을 잡고서 딱 서 있어요. 딱 서 있었더니 아래 발 아래 이제 도시의 전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를 딱 봤더니 도시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잘 봐볼게요. 자, 여기에 이게 파란 지붕 집도 있고요. 여기에 또 빨간 지붕 집도 있고요. 네, 집들이 대단히 예쁘게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집으로 보이시죠? 마음이 착하신 분들만 보이는 집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집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집들 중에 유독 뭐 하나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시청자분들?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딱 이러한 부분이 보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시청자분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 이 노란 톡방 한번 답 적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뭐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로 보입니까? 야, 역시 제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나 봅니다. 아, 제가 아주 그림도 잘 그리는 화가인 것 같아요. 정답 잘 나오고 있어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교회.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은 뭐예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시청자분들? 이 건물들 중에 제일 높더란 얘기야. 맞아요? 제일 높죠? 그리고 그 제일 높은 거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더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는 지금 이게 뭐예요, 시청자분들? 이게 뭡니까? 교회 십자가 아니야. 교회 십자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동네가 맛집이 아니고 가장 높은 건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한다면은 이브닝 스타라고 얘기를 하죠. 추세 전환,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자리,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캔들의 형태 자리가 지금 오늘의 자리가 바로 워닝 머티리얼즈의 오늘 자리였어요. 오늘 자리가 바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왜? 교회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때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차트를 보면서 우리 대표님께서 교회 십자가가 나오면 그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더라. 주가가 어떻게 최고점을 만들고 조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저거를 어렵게 표현하면 이브닝 스타 석별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지는 별이라고 해서 석별 이브닝 스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반대는 모닝 스타, 샛별이라고 하죠. 추세 전환. 하락을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분. 자, 이렇듯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내려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자, 그럼 워닝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는 어떤 상황이다? 오늘 고가가 십자가 상승 꼭지점을 만들었죠. 고점을 만들면서 38,90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만들었는데 이 이후에 봐야 될 거는 자, 오늘 저점 만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어디냐? 35,300원이에요. 35,300원 저점, 고점은 38,9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대단히 큰 고민을 했어요, 메이저가. 35,300원을 깨고 추세 전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 38,900원 고점에서 밀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 보실 거는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35,3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추세 상승 유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38,900원이 넘어갔을 때는 제2차 상승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접근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긴 시간 얘기 드렸는데요. 자, 종목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걸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가치 있는 시간이죠. 지금 저녁 시간 11시 39분 저녁 시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간 눈 부릅뜨고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매수고요, 여기 매도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 단 1분 1초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게 제 보람이에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차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워닝 머티리얼에서 정리하고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늘높이님께서 SY 매수가 6,180원, 40% 비중의 중기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8월 중순부터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점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최고점을 찍고 상승분에 대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전저점 지지받고 다시 터닝할 수 있을지 매수가가 고점에 가까우신 하늘높이님을 위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응법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너무 높으세요. 지금 현재 12월 14일 날 6,840원 고점을 만들고 지금 내려왔는데 매수가가 6,180원이에요. 좀 너무 좀 고가에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상황인데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 봤었을 때 그리고 우리 하늘높이님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래도 나머지 60% 현금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SY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습성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SY라는 이 종목은요. 습성이 대단히 지저분한 아이들이에요. 대단히 지저분한 아이예요. 주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지저분하게 핸들링하는 아이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난 8월 달에 급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밀어버립니다. 보이시죠? 이 아이 다시 한번 10월 달에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밀어버려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10월 말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옵니다. 상한가 보냈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4일 거래일만 다시 다 밀어버립니다. 어때요? 그 다음 주가가 12월 달에 급등 나왔죠. 맞습니까? 4,000원대가 6,800원대까지 해가지고 50% 넘게 상승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종목 어떻게 됩니까? 다 밀어버렸어요. 자, 이 종목 SY라는 종목은 대단히 지저분하게 핸들링하는 마켓메이커예요. 우리는 이 습성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SY에 지금 현재 손실 중인 하늘높이님 비중을 늘려야 할 타임이 오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이 아이가 언제 일본 기준으로 5일선을 넘어설 때 잘 기억하세요. 일본 기준에서 지금 현재가로 놓고 본다면 자, 일본 기준 검정선이 지금 5일선에 해당되는 포인트인데요. 현재가 오늘 기준 놓고 본다면은 4,475원이고 자, 내일 아침 장이 딱 출발하게 되면은 내일 5일선 포인트는 4,430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내일을 놓고 본다면 4,430원을 넘어서면 그때 매수가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일단 내일 5일선을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 설명드린 거고요. 내일 이후에 이 종목은 일본 기준으로 5일선 위에 봉 마감으로 딱 올라서면 그때가 매수의 적기다. 매수의 적기고 어느 가격을 손절라인 잡아라. 바로 그 전에 저점 만들었던. 자,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내일 계산되어지는 일본 기준에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안 보이죠? 오늘 기준으로 5일선 자리가 4,475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일 아침에 장 딱 출발할 때 보면은 5일선이 4,430원이에요. 저는 그게 다 계산이 돼요. 내일 기준으로 4,430원을 넘어가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수하시면 돼요. SY를. 그리고 우리 하늘높이님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단가 낮춰야 돼요. 대신에 내일 진입한다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을 오늘 저점 만들었던 4,260원 손절 라인 잡고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자리는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아요. 자, SY라는 종목을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패턴을 분석해서 이 아이들의 습성을 얘기해 드렸고요. 이 아이들의 패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포인트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손실폭은 대단히 작습니다. 자, 내일 예를 들어서 4,430원에 들어갔다 가정할게요. 4,430원에 들어가서 오늘 저점 4,260원에 손절 라인 잡습니다. 170원. 네, 17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지만 위로 먹을 거는 5,000원 이상까지 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손익비가 대단히 좋은 자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SY에 대해서 시청자분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좋은 또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하늘높이님도 잘 정리가 되고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주초영님께서 우리바이오 매수가 7,850원 15% 비중의 단기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일봉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주가 12월 초 최고점을 찍고 현재 눌림목 진행 중입니다. 61선 지지받고 헤드앤숄더 우측 어깨를 만들면서 하락폭에 대한 반등이 살짝 나와줄 수 있을지 손실 중이신 주초영님을 위한 차미남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함께 우리 봐볼까요? 네. 자, 우리바이오. 지금 이 아이도 조금 전에 봤던 종목 SY하고 다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SY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형성하고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고점 형성하고 SY 하락하는 거 확인되시죠? 고점 확인돼 고점에서 쭉 그냥 질질 하락 보이시죠? 자, 우리바이오란 종목 어떻습니까? 고점 만들고 마찬가지로 질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이 아이에 또 재밌는 형태가 있죠. 자, 우리바이오 이 종목의 마켓메이커의 특성은 또 무엇일까? 이 아이는 주가를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냥 급락시키지 않고 시간과 가격 조정을 진행하면서 수급선에 해당되는 61선에다 붙이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차트 함께 보시면은 지난 주가가 7월 달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9월 고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바로 10월 달, 11월 달 보시면 알겠지만은 61선 지지받고 슈팅을 가는 거 알 수 있죠. 대파동이 파동이 하나 더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스코어 주가가 시간 가격 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61선의 지지 모양을 갖고 있다. 더불어서 이 포인트는 또 무엇이 보여요? 자, 이 종목 자체는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가격대 라인 5,000원대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 놓고 볼 텐데요. 이 부분이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현재 61선에 해당되는 포인트 5,400원에서 전저점의 지지에 해당되는 5,000원대까지 약 400원 폭에 대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포인트가 지지받고 한 번 더 상승해 볼 수가 있다. 어디까지? 어깨 상단에 해당되는 포인트. 레프트 숄더에 대한 부분, 라이트 숄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가격대가 대략 7,500원에서 8,000원대 가격이 정도까지 가격이 나와요. 자, 조금 전에 그려드린 그림 보시면 헤드앤숄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이 포인트는 지금 왼쪽 레프트 숄더와 라이트 숄더를 놓고 봤었을 때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에 대한 부분이죠. 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라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면 어깨 상단까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어깨 상단에 대한 부분 자리가 어디예요? 포인트가 어디겠다? 어딜까요? 주가 자체가 포인트가 7,500원대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략 7,500원대 정도까지 한번 상승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가격 라인에 대해서 강하게 점프업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10,000원대를 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5,000원에서 5,400원대가 지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목표가는 7,500원 근처까지 목표로 볼 수 있다는 게 현재 우리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쌓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3개의 종목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3개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이 회사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가격대 매수해라, 어느 가격대까지 목표로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투자라고 기대 수익률과 그다음 잠정 손실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함께 시청자분들과 하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 적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 더 나누고 싶지만은 더 나누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보이시죠? 한밤 차트 형님의 투자돼지도 검색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